안녕하세요. 고성고 물리를 맡은 홍남정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물리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네, 수석 졸업했습니다. 이전에는 영재, 과거 민사와 같은 입시 물리를 담당하면서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범위의 물리들까지 구속 가르쳐 왔습니다. 개정 물리학의 특징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집중 이수제가 되었다는 것이어서 2학년 때 1년 동안에 배우던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2학년 1학기라는 반년 동안에 배우는 과목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3학년 때 배우는 물리학이라는 물리학 2라는 과목은 똑같이 1년 동안에 배우기는 하는데 시기가 반년씩 앞당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절대평가였던 것이 상대평가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고급 물리학을 또 3학년 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고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것은 물리학의 단원들인데요. 여기서 빨간색 단원들은 새롭게 추가된 단원들입니다. 전부 다 물2에서 내려왔고요. 노란색 단원들은 일부만 개형되거나 일부만 추가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부분 빠진 것보다는 추가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어려운 단원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체크된 단원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빨간색 단원들의 체크가 많은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물리2에 있던 단원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난이도를 높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의 전반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 물리학은 아이러니하게도 학습 양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난이도를 향상시켜 나가면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도성고 물리의 특징은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인데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시험입니다. 주변의 자사고보다는 최상 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상 수준에 해당하는 시험지고요. 이렇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문항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26개에서 28개 정도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에 서술형 문제가 최소 6개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6개의 문항들도 각각 소 문제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최소한 2문제에서 3문제 이게 일반적이고요. 많게는 7문제까지도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서 시간 내에 이 문제들을 다 푸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미션이 됩니다. 네, 일부 완자 수준의 문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물론 개념을 묻는 문제, 그리고 단위를 묻는 문제, 정의를 묻는 문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잡고 가야 나요. 우리가 점수를 따야 하는 문항들이 될 거고요. 생각보다 단위들을 놓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암기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변별할 수 있는 실제 난이도 상 수준의 문제들은 시험마다 4개에서 10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많은 수의 상수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준의 문제에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다른 학교들은 복잡한 유형을 내서 난이도 상 문제를 기재를 하신다면 이 보성고는 유형 자체를 차별화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더 다른 학교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유형들의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일단 실험 문제 반드시 출제하시고요. 아이들이 실험 싫어하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실험 문항을 최소 한 문항 그리고 두 문항씩 매 시험마다 출제를 하세요. 그리고 그래프는 모든 물리에서 당연히 많이 활용이 되지만 우리가 익숙한 그래프에서의 해석보다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래프에서의 해석이나 아예 처음 보는 그래프 같은 걸 넣으세요. 뭐 예를 들자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꾸는 건 여러분이 아주 잘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것 대신에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주고 위치 시간 그래프를 찾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낯선 부분의 그래프들을 다루게 하십니다. 예, 무엇보다 자체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보시면 저렇게 아예 새롭게 문제를 만드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프 새롭게 그려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아이들에게 낯섦은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보면 아무래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서 평소에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들을 많이 다뤄보야지만 된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교육 과정에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 교육 과정에 없는 유형의 문제들을 반드시 다뤄보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바로 앞전의 교육 과정도 아니에요. 훨씬 더 전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입시 물리를 위해서만 이런 영재 이런 자사들을 위해서만 준비를 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하지만 교육 과정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가치의 유형들이거든요.
특히나 뭐 운동복 형식을 아이들이 이걸 이용해서 값을 구하더라도 운동복 형식을 쓰는 것 자체는 사실 익숙치 않은데 운동복 형식을 쓰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빠진 이런 새로운 범위의 용어들이 나온다거나 새로운 그래프들이 출제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과거의 교육과정 샅샅이 살펴보면서 연계된 부분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난이도가 높은 수특 기출 배움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고3 수준의 문제들이겠죠? 예, 그래서 저렇게 기출 문제의 경우에는 다소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마더턴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유명한 유형의 기출 문제들을 우리가 자주 보면서 변형 문제들을 다뤄봐야지만 되고요.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보통 최신의 문제들을 많이 다루시는데요. 특히 서술형 마지막 문제 혹은 객관식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최상 수준의 문제들은 거의 다 수능 특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의 수능 특강을 반드시 풀어봐야지만 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예, 고성공 물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홍남정쌤을 믿고 따라가 보실까 걱정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작년의 결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서고 물리급정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원래 잘하던 학생 아니었고요. 실시적 문제 학생 국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중점학교에서 물리전교 1등 저희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4등급이었던 학생 1등급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고성고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점, 제가 계속 영재, 과고, 민사와 같은 입시 물리를 담당해왔다는 점입니다. 고성고 물리의 가장 큰 특징이 자체 문제도 많지만 그중에서 특히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빠진 과거의 교육과정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뤄왔고 계속해서 가르쳐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어 수 있는지를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변형 문제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물리 고득점을 향한 전략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물리에는 굉장히 비슷한 개념들이 여러 개 나오고요. 이것들을 융합해서 하나의 유형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판단해봐. 이런 식으로 섞어진 유형들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빠르게 풀어갈 최적의 풀이법을 찾으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론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자료들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과 난이도를 단계화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교재에는 유형별 공략법들이 들어있고요. 워크북에도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 난이도 자체도 레벨 1에서 3까지로 나눠 놓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본 문제, 두 번째는 시범 문제, 세 번째는 기출 문제 제공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난이도를 향상시키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기출 문제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한 번에 풀어나갈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처음에 풀 때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문제들에서 어떤 식의 추가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 뽑아서 이렇게 추가 질문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값들을 외워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값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풀이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숫자 변형 문제라든지 혹은 조금 더 어렵게 변형한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일반식과 비를 활용한 풀이를 가르친다는 것인데요. 물리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리는 보통 문제 풀이가 길어지게 되면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 개념을 구조화하는데요. 가장 빠른 추적인 풀이법을 찾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 일반식을 이용해서 풀이 자체를 간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리에서는 저렇게 A랑 B처럼 두 가지 이상의 물체 혹은 두 가지 이상의 물량을 비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똑같은 형태의 식을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있으면 굉장히 반복적이고 허무적이겠죠. 그래서 공통된 변수들만 뽑은 다음에 그 변수들의 반개를 이어서 B를 이용해서 풀어나가야지만 저렇게 짧은 풀이가 가능하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설지에서 보셨던 그런 길고 긴 풀이를 하게 됩니다. 이런 빠른 B를 이용한 풀이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답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 치고 나면 반드시 당일에 자기가 틀린 문제들을 오답지 다 하고 가야지는 거고요. 그 오답지는 내가 어디까지 풀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단계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 뭔지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쪼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한 다음에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뒤쪽에는
실력 향상 추가 문제까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넣어서 그걸로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있고요. 테스트를 치고 나서 점수가 어느 정도 기준에 미달되면 반드시 필수 클리닝에 참여를 하셔야지만 있고, 과제도 너무 덜 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필수 클리닝에 참여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필수 클리닉 외에도 내가 문제를 키다 보면 분명히 이론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분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클리닉을 정말 공들여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데는 언제든지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구글 시트로 신청을 받고 있어서 원하는 프리지도가 필요한 학생들, 혹은 지금 배우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하는 부분들 채워나갈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월, 화, 수, 금, 토, 일 이렇게 6일 동안 클리닝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원하는 만큼 올 수 있도록 시간 배치해 놓았습니다. 학기 중에도 충분히 배치할 예정이고요. 예, 고성모 물리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물리학이라는 과목 만만치 않은 거 여러분 아마 방학 때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렵지 않은 거 견뎌내신다면 제가 반드시 결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고득점을 향한 저의 보성모 물리학 수업 일요일 6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